로봇이 우리 삶을 바꿀 거라는 말, 이제 지겨우시죠? 하지만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로봇이 사람처럼 24시간 일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정답은 두뇌도 근육도 아닙니다. 바로 심장이라 불리는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 싼 배터리를 놔두고 비싼 한국 배터리를 고집할까요? 그 소름 돋는 기술적 차이와 돈의 흐름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6년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전년 대비 700% 이상 폭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로봇 산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빌딩 숲을 누비며 택배를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과 유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로봇들은 이미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로봇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줄인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는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을 넘어 로봇이 얼마나 오래 일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일지를 결정합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의 주력은 LFP, 리튬인 산철입니다. 싸고 수명이 길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로봇에게 LFP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무게와 부피 때문입니다. 로봇은 사람처럼 관절을 움직여야 합니다. 1kg이라도 더 가벼워야 기동성이 살고 에너지를 아낍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휴머노이드에 넣으면 로봇이 너무 무거워져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실제로 2026년 초 테슬라를 포함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중국 CATL 대신 LG에너지솔루션에 긴급하게 러브콜을 보낸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밀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울트라 하이니켈입니다. 보통 니켈 함량이 80%만 넘어도 하이니켈이라 부르는데 한국은 이걸 9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니켈은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광물입니다. 니켈 함량을 높일수록 로봇은 한 번 충전으로 더 오래 걷고 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90%를 넘어가면 배터리 구조가 마치 모래성처럼 불안정해집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내부 구조가 부풀거나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며 순식간에 수명이 다해버리죠. 중국 기업들이 이 지점에서 수천 번 실패하며 결국 저렴한 LFP로 눈을 돌린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붕괴를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초격차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양극재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만드는 단결정, 싱글 크리스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여러 입자가 뭉친 중국산과 달리 한국의 단결정 소재는 충격에도 깨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팁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이 발표한 원자기둥 기술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배터리층과 층 사이에 원자 수준의 기둥을 세워 니켈 함량이 95%가 넘어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기술이죠. 덕분에 백해를 써도 성능의 92% 이상을 유지하는 미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연구실에서 실험할 때 한국의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걸 공장에서 수만 톤씩 찍어내는 양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심장으로 한국을 택한 건 단순히 배터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95% 울트라 하이니켈이라는 미친 스펙을 실전해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니켈 함량 95%라는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은 로봇에게 작지만 강력한 심장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기술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봇의 활동 무대가 지상을 넘어 하늘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게라는 중력의 법칙이죠.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무리 밀도가 높아도 결국 금속인 니켈과 코발트를 사용하기에 무게를 줄이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로봇이나 사람처럼 가볍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슬림형 휴머노이드에게 1g의 무게는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중국이 아직도 무거운 철, LFP,과 니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아예 금속을 빼버리는 미친 발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니켈보다 훨씬 가벼운 황을 심장으로 삼은 배터리,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성능인지 보여주는 결정적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전 세계 항공우주 업계가 경악하고 있는 성층권 무인기 비행 사건입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 고도 20km의 성층권. 이곳은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에겐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추위에 얼어붙어 전력이 뚝 끊겨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한 대한민국 무인기는 달랐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2배나 가벼운 몸집으로 가뿐하게 성층권에 진입하더니 그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흔들림 없이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아직 지상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무게를 줄이네 만에 싸우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하늘 위 고도 20km에서 에너지 밀도와 경량화의 끝판왕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식된다면 우리는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지치지 않는 로봇 군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관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한국이 중국을 따돌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AI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로봇은 사람과 다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짐을 들 때, 혹은 누군가를 부축할 때마다 필요한 전력의 양이 실시간으로 급변합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이 급격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퍽 하고 꺼지거나 과부하로 화재가 날 때 한국의 AI BMS는 마법을 부립니다. K배터리의 AI BMS는 수천 개의 배터리 셀 상태를 1초에 수백 번씩 스캐닝합니다. 7번 셀이 조금 뜨거운데 라고 느끼는 순간 AI가 스스로 전류의 흐름을 우회시키고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찾아냅니다. 마치 유능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 소리를 조절하듯 로봇의 움직임에 맞춰 전력을 칼같이 제어하는 것이죠. 단순한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의 신경망까지 설계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 이것이 바로 테슬라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한국을 파트너로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AI BMS가 로봇의 신경망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이 배터리는 로봇의 방패이자 생명보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식당에서 손님 사이를 누비던 서빙 로봇이나 집안에서 아이와 놀아주던 돌봄 로봇이 갑자기 배터리 과열로 불꽃을 내뿜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단순히 기계 하나 고장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봇 산업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인간의 공간에 들어오는 기계에게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영순위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외부 충격을 받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의 액체가 들끓으며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액체를 아예 빼버리고 그 자리를 단단한 고체 전해질로 채웠습니다. 송곳으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치고 심지어 가위로 잘라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액체가 없으니 셀 염려도 없고 열에도 극도로 강합니다. 사람과 밀착해서 살아가는 피지컬 AI 시대에 이보다 더 완벽한 기술이 또 있을까요? 요즘 중국 기업들이 세계 최초라며 전고체 배터리 표준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비웃습니다. 그건 액체를 슬쩍 섞은 꼼수, 반고체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액체가 섞인 순간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면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현재 액체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순수 황화물계 전고체 양산 공정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무음극 기술, 에노드레스과 은탄소 나노층 기술은 배터리의 부피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수명은 2배로 늘렸습니다.
이건 중국이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초격차 기술의 정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의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보다 로봇에 먼저 대규모로 탑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차값의 절반을 차지해 가격에 민감하지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성능 로봇에게 배터리 가격은 그리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 죽지 않는 안전이 훨씬 더 비싼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내 환경에서 작동하는 로봇은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무대입니다. 결국 테슬라와 현대차가 꿈꾸는 사고율 0%의 완벽한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퍼즐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 작은 고체 셀 하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기술을 빌려 쓰던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로봇의 심장과 신경망을 동시에 설계하는 기술 종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중국이 물량 공세로 우리를 압박해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울트라 하이니켈의 강력함, 리튬왕의 가벼움, AI BMS의 정교함, 안전의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 네 가지 방패를 가진 K배터리의 초격차는 당분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이 찬란한 기술력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로봇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자 증거입니다. 다음번 여러분의 눈앞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그 심장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는 대한민국 기술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부심이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K기술 홍보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병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